사실은 진짜 이거 되게 재수 없을 수 있는데 의지가 약해지기 어려웠어. 왜냐면 아 이렇게 하고 못 붙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사실은 전 토목과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니라도 뭐 합격을 못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지만 주변에 보면 그래도 좀 특화된 학교들 유리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세무학과 시립대, 세무학과 거기 많이 나오죠. 그 출신들 굉장히 많이 보고 또 나름의 네트워크도 좋고 그런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뭐 회계사 합격생, 세무사 합격생을 보니까 와 회계사 합격생들이 확실히 이제 그 되게 서울에 있는 되게 좋은 대학교 출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와 보면 회계법인 안에서 학벌들이 다 엄청 좋으세요. 근데 반면 좀 모르겠어요. 상대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회계사가 너무 좋다 보니까 세무사 이게 합격자 이렇게 대학교를 이렇게 쭉 이렇게 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차이는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세법. 세법입니다. 세법. 저는 암기의 쥐약이라 이거 세법이 막 너무 외워야 되고 막 매년 개정되고 막 공부 기간이 짧았다 보니까 이걸 뭐 공부 기간이 좀 길어지면은 뭐 그래도 작년 거는 어떻고 뭐 올해 거는 어떻고 재작년 거 어떻고 뭐 이런 걸 아는데 이거 맞아요. 전혀 모르겠어요. 세법이에요. 세법. 사실은 진짜 이거 되게 재수 없을 수 있는데 의지가 약해지기 어려웠어. 왜냐면 옆에 첫째가 그때 태어났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여기서 공부를 안 하면 애한테 진짜 못할 짓이다. 저도 2차 때 그랬습니다. 애가 태어났는데 나와서 고시원에서 2달 정도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 이전에 그러니까 뭐 1차, 2차 준비했을 때 약간 의지 약해졌을 때 저는 제 의지가 약해지는 포인트가 어떤 거냐 스마트폰, 노트북 검색, 인터넷 검색, 유튜브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기 시작하면 1시간, 2시간 이렇게 금방 가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끊어버리고 조용히 운동을 이제 뭐 청계천을 걷는다든지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환기를 좀 시킨다든지를 했었고 제가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했던 얘기 중에 하나 뭐냐면 기한을 딱 정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나는 공부를 언제까지만 하겠다.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도 마지막 벼랑 끝에 있을 때 붙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음이 약해지는 게 내년에 뭐 내년이 있지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약해질 수 있는데 내년은 없다. 맞아요. 올해밖에 없다. 올해 안 되면 그냥 접는다. 맞아요. 왜냐면 시험을 턱도 아니게 떨어지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대부분은 막 한두 문제 막 아깝다 이렇게까지는 하거든. 그렇게 안 할 거면 아예 접어야 되고 턱도 아니게 떨어지면 그냥 바로 접는 게 맞고 아깝게 떨어지는 경우는 그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내년은 없다는 마음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뒤가 없다. 뒤가 없다. 의지가 약하면 시험 준비하면 안 돼. 약간 그 시험을 남들이 하는데 그럼 나도 할 수 있을까라는 약간 그런 마음만 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하면 10중 8구는 조금 스스로 이제 동기가 없다 보니까 그렇지. 금방 지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나는 반드시 이걸 해야 돼 라는 의지를 갖고 시작해야 될 만큼 처음에 그 문턱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옆에 누구 한다고 나 같이 하거나 그쵸. 엄마가 하라고 해서 하거나 그렇죠. 주변에서 하라고 해서 해가지고는 자기가 이걸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이게 자기 분명한 결정해야 목표가 돼, 아닌 사람은 시작을 하시지 마셔라 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할 만큼 했다. 죄를 씻은 듯한 느낌. 아내와 이제 부모님께 야 이제 죄를 씻었다 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나는 그때 공부 기간이 짧았는데도 무슨 마음이었는지 이렇게 하고 못 붙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 역시 다르죠. 여기 MBTI 좀 올려주세요. 여기다 이렇게. 거의 회계사분들은 거의 대부분 사대법인이나 그러니까 사대법인이라면 삼일, 한영, 삼정, 안진 이렇게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한 8, 90% 정도. 왜냐면 이제 수습을 2년 하셔야 되니까. 경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네, 그리고 이제 로컬, 그리고 대기업, 공기업 이렇게 가시는 것 같고 세무사분들은 크게는 한 3가지 정도 된 것 같아요. 회계법인은 진짜 극소수 한 10명에서 15명 정도일 거고 대부분 세무법인이랑 세무사무소랑 같은 거고 그 다음에 공기업 또는 7급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산점이 5점이니까 이게 평균 5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잖아요. 한 문제만으로 떨어지는데 7급 준비를 많이 하셔서 실제로 제 주변에도 세무사 붙고 7급으로 가신 분들 몇 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영어를 잘하면 계속 영어를 쓰는 곳에 계속 보내지. 국제조세를 많이 하게 됩니다. 벤치마킹을 여러 국제 큰 기업들을 벤치마킹하는 업무에 투입되고 그래서 더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잘하면 좋은데 없다. 없어. 네. 영어도 못하는데 뭐. 대부분이 영어를 못하세요. 왜냐하면 토익 700 고를 넘기 위해서 그만큼만 딱 공부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 개업을 위한 조건. 영업을 잘해야지. 그렇죠. 자기가 먹고 살 만한 자신감이 있어야 개업을 하니까. 왜냐면은 내가 어디서 누구한테 일을 따올 수 없다. 그러면은 내가 매출을 못 일으키는데 개업을 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요즘 또 시장이 기장 시장 뭐 포화됐다고 하고 뭐 이래서 사실 기장 이런 것도 중요하고 한데 특색이 있으면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그렇죠. 상속 증여를 되게 잘하신다든지 아니면 양도를 잘하신다든지 재산세제 또는 세무조사를 되게 굉장히 경험이 많으셔서 이렇게 제일 부러운 개업 중에 하나 그거였어. 아빠가 세무사야. 아세 있죠 아세 네, 무적의 아세. 아빠가 네. 이게 저 제일 부러운 게 아세 장세 장인어른 세무사. 그렇지. 그런 네. 거는 뭐 본인 영어 못 해도 돼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일을 하는 사람이 신뢰가 가야 그 사람한테 일을 맡기거든.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영업을. 또 요즘에는 또 저희도 이렇게 유튜브도 하지만 온라인 영업으로 뭐 또는 홈페이지, 블로그 이런 것들도 영업도 되니까 이 오프라인 영업에 자신 없으신 분들도 사실 개업을 많이 해서 성공한 사례도 이제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어서 특히 코로나 지나고 이제 비대면 영업도 좀 이렇게 하는 방식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 사무실의 주된 수입원은 한 3가지 정도입니다. 이제 재산세제, 기장 수수료, 신고 수수료라고 해서 이제 법인세, 소득세 수수료 뭐 이 정도고, 그러니까 정기적인 기장 거래처들이 뭐 예를 들어 개인은 뭐 올해 10만 원 뭐 이렇게 평균적으로 형성돼 있고 법인은 뭐 15에서 뭐 30만 원 이 정도 기장 수수료가 책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정기적인 수익이고요. 비정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재산세제, 양도소득, 상속세, 증여세 뭐 이 정도입니다. 경쟁이죠, 뭐. 진짜 우리는 박리담회를 하겠다는 분들은 막 6만 원, 8만 원 3만 이렇게도 원. 뭐 할 수 네. 있고, 아니면은 우리는 적정 인원에 적정 그냥 수를 받겠다 하면은 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받을 텐데 싸도 품질이 같으냐라고 하면은 아니겠지. 절대 왜냐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이 결국에는 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진 건데 그러면 품질은 떨어지겠지. 그래서 그거를 똑같이 할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무리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우선은 많은 직원을 채용해보진 않았지만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그 직전에 어떤 경력을 갖고 최소 몇 년의 근무를 했는지 이 2가지 정도가 좀 주요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1년 정도 되는 때 사무실을 계속 바꿔가면서 근무한 직원은 이력서의 단계에서 그냥 뽑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이제 보통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들이 하는데 정산이란 개념이에요. 그동안에 원천징수를 해서 돈을 얼마씩 다달이 떼가잖아요. 월급에서 급여통장에서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씩 떼갔다. 그러면 이제 1200만 원의 세금을 이미 납부한 상태인데 연애 돌아와 보니까 이 사람은 가족도 많고 뭐 신용카드도 많이 쓰고 보험료도 많이 냈어. 근데 이 사람은 세금 보니까 1000만 원이야. 내가 1200만 원 더 가져갔네? 200만 원 정산해줘.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은 뭐 하고 싶어서 안 하고 싶어서 이게 아니라 반드시 하셔서 내 세금이 어느 정도 작년에 돌려받고 또는 더 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간중간에 떼는 거는 계략적으로 계산한 거고 그렇죠. 정산하는 개념이죠. 마지막에 내 세금 진짜 얼마인지 계산하는 절차다. 그래서 중간에 계략적인 거 중에 일부는 돌려받을 수도 있고 누구는 뭐 더 내야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토해낸다고 하죠. 네. 아마 지금 시험을 준비하는 중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자존감 많이 떨어지고 뭐 힘들고 이럴 텐데 결국에 내가 되고 싶은 그 모습을 진짜로 한번 성취를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긴가민가 이런 계속 자존감 떨어지고 막 이러면은 내가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많이 들 수도 있는데 의심 가지지 말고
나는 저 모습이 되어 있다라는 걸 되게 명확하게 딱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되게 힘든데 나중에 이제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공부할 때가 제일 쉽다, 제일 좋을 때다. 이제 공부할 때가 돌이켜 보면은 그것만 할 수 있어서 참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완전히 그 잘못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가 굉장히 좋을 때고 미래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투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다.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이렇게 되고자 하는 모습을 계속 상상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언젠간 그 상상 속에 내가 이게 될 수 있는 날이 오실 거라고 저희 믿고 응원합니다. 지금 자면 못 뽑습니다. 이 영상 바로 끄고 공부하면 돼요. 예, 바로 공부하면 돼요. 예.